피바람 부는 빌라 시장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극심한 빌라 기피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빌라도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착공 물량이 지금 1년 새에 70%가 넘게 급감하고 있다라는 기사인데 아파트도 착공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뭐 PF 문제도 있고 금리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아파트도 지금 뭐 거의 50% 정도 감소를 한 상태인데 빌라 다세대는 상대적으로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개인이 그냥 돈 좀 모은 은퇴하신 노년층에서 빌라 하나 지을까 해가지고 짓는 물량들도 많은데 그만큼 약간 개인들도 접근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착공과 인허가가 안 된다는 거는 금전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겠지만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수반돼 있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빌라를 거의 안 지으려고 하는 성향을 보인다. 가장 큰 건 이거겠죠. 기본적으로 지금 전세 사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가 23년도 작년에 정말 뭐 광풍이 불었죠. 그래서 뭐 전세에 대해서 잘 모르던 분들은 앞으로 전세 살면 안 되는구나. 빌라 살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할 정도로 그냥 언론에서 뭐 거의 뭐 매주 매달 뭐 몇백억씩 뭐 사기를 쳤네. 뭐 돈을 들고 미국을 날랐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정말 시끄러웠던 한 해가 됐던 게 바로 이 전세 사기 문제인데 이게 계속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상이 되는 게 오피스텔 아니면 이제 대부분 좀 빌라가 더 많은데 빌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물을 짓는다는 거는 결국에 빌라도 이제 분양을 하는 건데 이 분양 시장이 완전히 박살이 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빌라 물량을 보면은 이제 분기별로 봤을 때 23년도에 그래도 한 3,000세대, 4,000세대 정도는 지었었는데 올해죠. 24년 1분기에는 지금 400세대 정도가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10분의 1 토막 정도 난 거예요. 아파트도 지금 반토막 났는데 빌라는 훨씬 더 심한 상황이고 오피스텔도 전세 사기에서 자유롭지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오피스텔도 분양을 못 합니다. 사람들이 분양을 안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짓지도 못하고 지어놓은 곳들 미분양도 엄청나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24년 1분기에 한 500세대 정도 지을 것 같다. 아파트는 그래도 한 뭐 10,000세대 뭐 8,000세대 짓던 것도 올 1분기 24년 1분기에는 한 2,700세대로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다 이게 주거용으로 쓰는 건데 이 주거용으로 쓰는 집 자체가 한마디로 24년도에 지금 짓지를 않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아파트 공급이 급감했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이제 미리 여러 영상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러면 사실 이게 뭐 대체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공급이 안 되는 그거를 빌라가 채워줘야 돼요. 아파트는 보통 3년 정도 짓는데 빌라는 뭐 5개월, 뭐 6개월에도 짓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공급이 부족하다 싶으면은 그 지역에 막 빌라가 막 새로 생기면서 안 되면 여기서 전세 한 2년 살다가 아파트로 가자 뭐 이러면서 조금 그 충격파를 완화를 해주는 그런 건데 이 빌라 쪽도 지금 전세 사기로 이제 완전 박살나니까 전세 안정이 지금 쉽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전문가들한테 뭐 물어보면은 대부분 다 내년 서울에 특히 아파트 전세 가격은 뭐 1% 이상 오르든지 뭐 한 5% 이상 오르든지 대부분 96%는 아파트 전세가 오른다라고 이렇게 상승 전망을 하는 이유도 지금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다 공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빌라가 완전히 망가진 이유, 특히 이제 빌라 전세 시장이 완전히 전세 사기 때문에 망가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전 이거라고 봅니다. 빌라 전세 보증을 줄였다. 이게 무슨 소리지? 빌라 전세 보증을 줄이자 세입자들이 나가려고 하는데 집주인들이 줄 돈이 없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서울 빌라 임차인의 63%, 그러니까 서울 빌라 임차인들 중에 한 10명 중에 6명은 지금 나가려고 해요. 나가려고 하고 나가서 이제 새로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보면은 기존의 금액 가지고는 이 집에서는 전세 보증보험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보다 보증보험 기준이 엄청나게 까다로워져서 그런 거예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전세 보증보험이 사실 이 깡통 전세 만들고 지금 전세 사기를 만드는 약간 원흉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말 그대로 전세 보증을 다 서주는 거예요. 이게 전세가 2억이든 2억 5천이든 어쨌든 보증보험이 들어지기만 하면은 이 돈을 무조건 돈을 빼줍니다. 그러니까 이 세입자분들도 이 전세 시세가 맞는지 아닌지 내 돈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면 조금 더 조심조심 알아봤을 텐데 어차피 보증보험 다 해주잖아 하니까 뭐 2억을 달라고 하든 2억 5천을 달라고 하든 그냥 전세 계약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깡통 전세가 되면은 나 어떡하지 하면서 보증보험으로 다 달라고 하니까 이 보증보험을 서준 곳에서 지금 막 엄청난 적자를 보고 지금 이거 못 갚아준다고 하면서 이거 큰일 나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게 2023년 초의 여론입니다. 전세 보증이 아주 문제구나. 그래가지고 정부가 어떻게 하냐? 전세 보증이 문제야? 그러면 이 전세 보증을 잘 안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전세 보증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이제 5월쯤에 나선 거예요. 이러면서 지금 전세 시장이 더 박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전세 보증 기준을 강화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당연히 보증을 더 까다롭게 본다는
나가는 거니까 기존에 전세 살던 분들이 있잖아요. 요 분들이 돈을 받고 나가려면은 전세를 또 들어오는 분들이 시세를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는데 이 기존의 보증보험으로 들어왔던 분들은 이제 나가려고 하고 새로 들어오려는 분들은 전세 보증보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강화됐으니까. 그러니까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전세를 못 빼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경매로 당하는 거야. 그러면서 경매를 당하니까 더 시장이 완전 박살나기 시작하고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기준을 어떻게 강화를 했느냐? 첫 번째, 공시가격에 대한 인정 비율을 150에서 140으로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빌라가 원래 시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시가격이라고 해서 나름 뭐 정부의 기준 가격이겠죠? 라는 게 있는데 시세가 워낙 들쑥날쑥해요. 빌라라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빌라의 공시가격의 한 150% 정도를 그냥 전세로 보자라고 해서 요 정도 들어오면 그냥 보증보험에서 받아준 게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그래도 시세보다 많이 낮으니까 요거에 한 1.5배 정도면 전세겠죠 뭐 라고 했던 건데 그러니까 기준을 강화한다고 했으니까 요걸 140%까지만 본 거죠. 그러니까 전세가 어쨌든 10% 정도 기준이 내려가면서 조금 더 타이트해지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전세가 인정 비율도 낮춥니다. 원래라면 이제 전세 계약을 뭐 1억에 했으면 1억을 다 보장을 해줬는데 1억을 다 보장해줬더니 이 모럴 해저드라고 하죠. 한마디로 그냥 대충 계약을 하고 그리고 어차피 뭐 보증보험에서 다 줄 건데 뭐 라고 생각하니까 임차인들도 조금 나태해지고 중개사들도 이런 걸 악용하기 시작하니까 안 되겠다. 90%만 보장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억이면은 9천만 원은 내가 보증보험에서 해주는데 1천만 원은 네가 책임져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 공시가격의 140%만 인정을 해주고 전세 가격의 90%만 인정을 해주니까 이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돼? 126%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 보증보험이 앞으로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보장하기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126%가 전세 한도가 되는 거예요. 아니 원래 시세가 얼마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증보험이 보장하는 게 126%밖에 안 되는 거죠. 공시가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매매가가 2억 2천인 빌라가 있어요. 근데 여기 공시가격이 예를 들어 1억이라고 칩시다. 근데 보통 어땠습니까? 이 매매가격과 전세 가격이 막 비슷비슷한 게 빌라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빌라를 살 사람들은 없고 근데 빌라에 살고 싶은 사람들은 있어요. 거주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으니까 전세가는 높아. 근데 이거를 사가지고 소유하려는 소유자들은 별로 없으니까 매매 시세랑 전세 시세가 딱 붙어 있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살긴 살아야 되지만 이거 가지고 있으면은 돈도 안 되고 괜히 막 그 고쳐주기만 하고 별로 필요가 없어요 하면서 이게 붙어 있죠. 근데 요 2억 천이 전세 시세였는데 이게 지금 무시당하는 거야. 한마디로 그냥 이 보증보험이 보장해주는 1억 2,600이 사실상 전세 계약 금액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요즘에 지금 전세 사기가 아주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끝나지 않아서 이 그냥 일반 세입자분들 이제 전세로 빌라나 오피스를 구하는 분들은 뭐 내용의 디테일을 아는 분들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냥 나는 전세 보증보험 되면 들어가고요. 아니면 안 들어갑니다. 이런 분위기가 아직 팽배합니다. 근데 전세 보증보험 기준이 많이 낮아진 거예요. 원래 150%였던 게 지금 126%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봐도 전세 금액이 25%가 줄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증보험 안 되면 나 안 들어간다. 이런 분위기에 팽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세랑은 상관없이 그냥 126%가 전세 시세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에 기존에 줬든 옆에 집이 얼마든 상관없어. 그냥 나는 120%로 하면 하고 아니면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기사에 나오는 것들도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2억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세입자가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세를 봤더니 한 1억 한 7천 정도 조금 빠졌으니까 뭐 1억 8천 정도는 받을 수 있겠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한 2천만 원 정도 돌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던 어떤 분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게 갑자기 뭐 7천만 원 상환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공시가격의 126%로 인정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 빠진 빌라 주인들이 많아요. 많은 분들이 이 빌라 주인들은 뭐 되게 부자일 것 같고 그리고 뭐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돈이 남겠지 뭐 많겠지 뭐 이런 생각하시지만 사실 빌라를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뭐 노인분들도 많고 이런 분들이 요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뭐 전세 줬다가 나중에 뭐 월세 받아야지 뭐 이런 생각하시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돈이 많지 않은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갑자기 막 몇 천만 원을 상환하라고 하니까 지금 이제 큰일이 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 빌라 주인분들이 이제 옛날부터 한 몇 달 전부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정부가 오히려 역전세를 키우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 이만큼까지 망가질 상황은 아니었는데 요것 때문에 더 가속화가 됐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빌라 주인도 두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돈이 좀 있는 빌라 주인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니 이렇게 지금 전세를 줄래니까 보증보험도 막 빡빡해지고 그리고 괜히 뭐 지금 전세도 잘 구하려고 하지도 않는데 이럴 때 오히려 지금 사람들이 전세는 좀 별로니까 월세 가자
하자 하는 수요가 좀 많겠다. 그러니까 있는 거 좀 갚아버리고 뭐 대출 있으면 좀 갚고 아니면 전세금 있으면 좀 돌려주고 해가지고 아예 그냥 이 집을 월세화를 합시다라고 생각하는 돈 있는 빌라 주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빌라 거주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여전히 있어요. 왜냐면 돈이 내가 많지 않으니까. 아파트 가면 좋지만 아파트 갈 돈이 없으면 어떡해요. 빌라 살아야죠. 근데 이 빌라 거주자들도 지금 언론에서 막 하도 전세 사기 하니까 조금 더 뭐 이자보단 조금 더 내지만 뭐 5만 원 10만 원 더 내도 마음 편하게 월세 삽시다 하는 분들이 딱 서로 니즈가 맞는 거예요. 집주인과 세입자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빌라의 전세 거래량이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가 갑자기 뭐 공실이 된 건 아니겠죠? 그러면 이 2만 개가 줄어든 건 뭘로 늘어나겠습니까? 당연히 이 월세화가 좀 되는 거죠. 아니면 이제 거기 뭐 비워두거나 했겠죠. 그래서 지금 전세가 많이 줄고 월세가 많이 늘어나는 식으로 거래량이 많이 바뀌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월세가 이제 세지다 보니까 가장 저렴한 월세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대학가 원룸 같은 거죠. 이런 데가 가장 저렴한데, 근데 이렇게 저렴한 대학가 원룸에 이제 그 밀리고 밀려온 약간 월세 난민 같은 분들이 이제 사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라면 이제 안 살았던 분들, 뭐 직장인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이제 조금 싼 월세를 찾으면서 점점 오다 보니까 대학가 원룸 쪽에서 지금 시세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정 대학교 앞에는 뭐 1년 만에 월세 시세가 막 40%, 50%가 오르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지금 이 저가 월세 시장의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돈 많은 빌라 주인이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돈이 없는 빌라 주인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죠? 지금 전세를 빼줘야 되는데 전세가 지금 급감하기도 했는데 여기서 정부가 한 번 더 눌러버리니까 말 그대로 지금 돌려줘야 될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되겠다. 그냥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팔려고 하는데 누가 지금 빌라를 삽니까? 그러니까 빌라가 안 팔리죠. 근데 팔려는 사람들은 많은데 살려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제 급매물들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 급매물이 생기면 생길수록 전세는 그대로 있으니까 이 깡통 전세가 되는 거예요. 매매가가 전세보다 낮아지는 거예요. 기존에 돌려줘야 될 돈들은 뭐 2억인데 매매를 막 1억 8천에 던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사봐야 결국에 전세금 때문에 2천을 또 물어줘야 되니까 이런 물건들도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더 안 사게 돼요. 그러면 이게 계속 가면 좋은데 안 되죠. 이거 돈 빼줘야 되니까. 못 빼주면 어떻게 됩니까? 뭐 허그가 보증으로 돌려주고 집주인한테 경매를 치든지 아니면 이거 보증보험 안 들어놓은 분들은 이제 임차권 등기하고 경매 치고 하면서 경매 물건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22년 대비 23년에 빌라 경매 물건이 한 2배 정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전세 사기 문제도 심각했고 그리고 이제 전세를 못 빼주면서 경매를 당하는 분들도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깡통 전세가 보증 강화를 만나면서 또 가격 하락이 더 되니까 그러면서 또 경매도 더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 또 깡통 전세가 또 늘어나고 이런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 악순환이 과연 언제 끝날 것인가? 아무래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은 더 빌라를 더 싫어하겠죠. 이제 빌라 가면은 더 깡통 전세 많아지고 경매당하고 고생만 한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이제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없는 돈 있는 돈 다 모아가지고 소형 아파트라도 전세 가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뭐 매년 늘어나긴 했지만 최근에 유독 전월세 거래량이 아파트 부분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사람들은 빌라를 탈출해서 아파트로 가려고 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해결 방식에 좀 아쉬움이 좀 있는데요. 뭐냐면은 이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것들은 상대적으로 저가 주택이죠. 아파트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뭐 빌라 오피스텔을 싫어하더라도 아파트가 뭐 100%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빌라 오피스텔에 살아야 되는 분들이 계신데 이 저가 주택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이 빌라 오피스텔이 지금 전세부터 해서 막 흔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전월세 시장이 안정이 되려면 이 밑에 저가부터 안정이 딱 돼야 되는데 여기서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지금 다 불안정해지는 거죠. 이 2020년 서울시 주택 형태별 비율을 보면은 아파트가 한 59%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10개 중에 6채 정도는 되는데 여전히 4채는 비아파트예요. 연립주택, 뭐 다세대 주택, 아니면 뭐 오피스텔 뭐 이런 것들 포함이겠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포함해도 결국에 아직 4명 정도, 열의 4명 정도는 아파트가 아닌 곳, 한마디로 전세 사기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아니면 뭐 깡통 전세에 노출이 되기 쉬운 그런 곳에 살고 있는데 이 빌라라는 게 사실 되게 애물단지인 게 이게 거주는 무조건 해야 된단 말이죠. 아파트가 아닌 집들이 많으니까. 근데 여기 살긴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다 전세나 월세로 살려고 하시지 이걸 매수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빌라 매수도 좀 악순환인 게 이 빌라를 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유주택자가 되죠. 유주택자가 되면서 당연히 아파트 청약 점수가 이제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들 나는 아파트 가서 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이 빌라라는 걸 매수하는 순간 아파트는 사실상 좀 멀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 빌라를 못 사잖아요. 그럼 빌라를 사기는 싫어. 근데 살기는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왕 사는 거 저렴하게 살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세를 살아야 되죠. 월세보다 전세 이자가 싸니까 전세를 살아야 돼. 근데
전세를 돈을 뜯길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증보험을 들어야 돼. 근데 보증보험 기준이 엄청나게 낮아지네. 그럼 나는 그 가격 아니면 안 들어갈래 하니까 서울시 인구의 40%를 담당하는 빌라 쪽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빌라 소유자들은 이런 요구를 합니다. 아니 빌라랑 오피스텔을 뭐 주택수에서 좀 제외를 해달라. 그러니까 뭐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다못해 뭐 청약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좀 제외를 좀 해주면 무주택자이신 분들이 청약 받으려고 계속 전세를 전전하는 게 아니라 뭐 빌라를 샀다가 거주하시면서 나중에 뭐 팔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내가 이거 주택수에서만 제외를 해줘도 세금 때문에 세금 문제 때문에 집을 안 살려는 분들도 이거 뭐 사가지고 하나 월세나 하나 줄까 하는 좀 돈이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이 뭐 월세 받을 목적으로 이런 걸 사기도 하면서 빌라 오피스텔 시장이 조금 안정화가 될 텐데 지금은 들어오는 사람은 없고 나가려는 사람들만 있고 그리고 거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 무서워하는 시장. 그러면은 이 시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유동성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시장은 이제 망가지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든 돈이 들어올 수 있게 이런 규제를 좀 풀어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도 여기에 좀 동의가 되는 게 아파트 청약이면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은 유주택자로 보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빌라를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아파트랑 동등하게 한 채로 본다는 것 자체는 저는 이게 좀 청약 시장에서는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가 이 빌라 거래도 조금 되게 하면서 전세도 좀 최대한 좀 안정되게 한마디로 시장을 좀 연착륙을 시켰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정부 정책은 지금 보증을 강화하면서 오히려 경착륙을 유도를 했죠. 그러니까 시장의 탈출을 더 많이 시킨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세가 천천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급락할 수 있게 126%로 낮춰버리면서 시장이 많이 좀 망가졌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경착륙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빌라 시장이 급감해버렸잖아요. 그렇지만 경착륙도 착륙은 착륙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해결이 될 건데 핵심은 전세 가격이죠. 그리고 이 전세 가격이 낮아지고 그리고 이게 월세로 전환이 되면서 사실상 이제 전세 사기 문제도 해결되고 더 이상 뭐 보증보험 문제들도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죠. 월세 쪽에서는 보증도 필요 없고 사기가 일어나기가 사실상 힘드니까요.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나 빠르게 경착륙이 됐냐면은 요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전국 연립 다세대 전세가율 추이인데 2년 전이죠. 그러니까 22년 8월에 83%, 84%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매매가와 전세가가 붙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딱 1년 지나가지고 8월 1년 지났을 때 71%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전세가 보통 2년인데 1년 만에 지금 12%가 줄어들었다는 거는 신규 계약을 한 것들은 전세가 박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2년 만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1년 만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 사이에 신규 계약한 것들은 전세가 완전 박살나는 수준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통계가 급감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경착륙이 일어났다.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상당히 많이 충격과 타격을 입었겠지만 시장이 좀 안정화는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지금 빌라를 사는 게 어떨까? 물론 지금 빌라 사는 게 가장 최악의 상황인 건 맞습니다. 지금 빌라가 뭐 너무 힘든 상황인 거죠. 전세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는 분들도 뭐 팔려고 하는데 팔리지도 않고 그리고 막 경매도 많아지고 하니까 빌라를 사는 것만 보면은 참 좋은 시절일 수는 있죠.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아주 지옥 같은 상황이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저가 매물이 많은데 내가 사잖아요. 그럼 나도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는 순간 다주택자가 되고 내가 사는 순간 이제 내 집에 세금이 막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거 사가지고 뭐 돈이 되면 좋겠는데 더 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사도 처리가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짤방 같은 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 독수리 오형제에 역시 형이야 구하러 왔구나 하면서 이제 악당한테 잡혀있던 애들이 있는데 아니야 나도 잡혔어 하면서 이제 구하러 간 줄 알았다가 나까지 이제 발목 잡히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신임 국토부 장관이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를 좀 계속 유지도 할 거고 소규모 주택 공급을 좀 많이 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다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몇 년 지나면은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비아파트 위주로 공급을 빠르게 늘리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정책으로 간다는 거냐? 비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거는 결국에 건축을 해가지고 시행을 한 사람들이 분양을 했을 때 분양이 잘 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급을 안 하거든요. 한마디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겠다는 거는 아마 어떤 세제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한 그 주택수에서 좀 제외를 시켜주면서 사실상 혜택을 주는 그런 식으로 뭔가 이 다주택을 하게 권하는 그런 식의 정책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 한결 좀 나아지는 그런 분위기
분위기로 갈 가능성은 있다. 그렇지만 당장은 아닙니다. 지금이 최악의 순간인 것도 맞고 지금이 어찌 보면 투자의 저점의 기회일 수도 있지만 들어가면 나도 같이 늪에 빠지는 구간인 것도 맞으니까 요 변화가 지금 생기려고 지금 뭐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는 있으니까 요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변화가 생기면 제가 또 영상으로 다룰 테니까 그때부터 조금 빌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지금 되게 깜깜한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